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고르신 솔로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읽어보면 2025년에는 좀 강력한 한 명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키카드에 여황제 카드 또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황제 카드는 이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상대가 있다. 또 풍요와 여유가 넘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황제는 정말 자기 나라 백성만 딱 바라보면서 살고 또 자기 백성을 정말 아끼는 어머니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이랑 썸을 탄다든지 뭐 어떤 호감의 시그널 자체가 헷갈리게 등장하는 그런 면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을 정해두고 이제 그 사람한테만 미소를 짓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나온 러버스 카드 자체가 이제 한 사람, 딱 어떤 한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고 또 집중하겠다. 어떤 선택과 집중,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나머지는 블러 처리가 되잖아요. 이 나머지가 배경이 돼버리는 이런 효과들. 이게 이제 러버스 카드가 말하는 핵심이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런 집중의 상대 한 사람, 2025년에는 등장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애운이 사실 좀 좋은 연애운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 명이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건 좀 혼란스럽기만 하지 마음이 좀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왕제 카드는 이제 마음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고 확실히 좀 평화로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2025년 연애운은 일단 완만하다, 좀 부드럽다, 또 헷갈리지 않고 온화하게 흘러갈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하반기가 더 운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여름이 지나서 좀 날이 시원해질 그럴 때쯤이 되면 이 선선해지는 그런 시기가 훨씬 좋다고 보여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여러분이 연애보다는 좀 다른 일에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연애 말고도 상반기에는 좀 인맥 관리라든지 자기 개발 이쪽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좀 기반을 다지는 것들, 이게 상반기에 완성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연애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아마 1번 고르신 대부분의 분들은 좀 일상이 정리가 안 되면 연애에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아야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진짜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연애에 뛰어들 수 있고 좀 이러한 편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누굴 좋아하게 되고 뭐 호감이 간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계속 이건 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약간 무의식을 억누르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학업이나 업무나 어떤 자기계발 같은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게 먼저고, 이제 그 다음에 대인관계 같은 것도 편안하게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은 관계에 신경 쓰고 싶다, 좀 이렇게 흘러가는 면들이 보여요. 만약에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2025년은 확실히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해지신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는 좀 자기계발이나 연애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뭐 학업이나 커리어 운 이런 쪽으로 더 좋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상반기는 대인관계도 잘 만들어 두시고 특히 윗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은 뭐 상반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든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상사가 바뀌는데 그분이랑 합이 좋다든지 거래처랑 합이 잘 맞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애가 아닌 다른 관계를 좀 더 단단히 만들어두게 되는 시기가 되실 거예요.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인연의 운도 훨씬 더 풀려갈 수 있거든요. 상반기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주면서 하반기에 연애운이 풀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가까워지는 사람이랑 천천히 친해지면서 호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운이 대인운을 탄탄하게 받쳐줬을 때 대인운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상반기에는 일이나 공부 이쪽에 더 신경 쓰시면서 또 인맥 관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상반기에는 사실 이 로맨틱한 시그널이 잘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1번 분이 마음에 들어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랑 이제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랑 그 두 분의 에너지가 잘 안 맞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입장에서 연애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상대방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1번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온 완주 3번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이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이게 내 입장에서도 원하는 이상형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거꾸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들려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그널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제 그래서 상반기는 연애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안 맞을 때는 이제 억지로 만나봐야 서로 인연운에 좋지도 않을 거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하반기 연애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굳이 모든 걸 다 해봐야 아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는 아예 여러분도 마음을 접어두시고 자기 개발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든지 연애에 좀 싱숭생숭하면서 에너지 낭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 특히 여러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또 이 사람이랑 만나면 일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는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마지막에 컵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진짜 잘 통하고 또 막 가족으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소울메이트, 하반기에 등장할 거라고 보여요. 동전 2번이랑 또 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분이 보자마자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확신이 드실 거거든요. 고민되는 연애가 일단 아닐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분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되 여러분에게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호감이 가는 사람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솔로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커플이신 1번 분들 2025년 여러분의 연애운을 읽어드릴게요. 2025년에 커플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풍요랑 번영을 말하는 여황제가 핵심 카드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사랑과 애정이 넘칠 거고 또 상대방도 여러분의 중요성, 필요성, 정말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그렇게 느껴가는 두 분 사이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또 아래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사이를 방해하는 제3자가 있다든지 어떤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다툼이 있다기보다는 좀 서서히 서로에게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제 있는 시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이제 위험 신호를 주의해라 이런 카드도 나왔고 시기적으로 여름에 해당되는 운을 읽어보면 중반부는 좀 권태기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익숙해진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중반부에 들어서면 약간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또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반부 말해주는 카드로 완주 9번하고 동전 9번이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숫자 9를 수비약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이 완성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성수까지 가기 직전의 상태가 9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성에 다다랐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단계고 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만족할 만한 시기다 이런 것도 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편으로는 너무 편안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짜릿함이나 설렘 같은 건 부족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름 즈음에는 이제 커플분들은 여행을 계획하신다거나 데이트에도 좀 더 신선한 부분을 넣어주신다거나 뭐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어떤 액티비티 같은 걸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흐름이 지금 중반부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각자 중반부에는 조금 바빠질 수 있고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연락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완주 9번 카드에서도 보시면 주인공이 꽤 지쳐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완주는 이제 열정, 의지 이런 걸 상징하는데 이 완주가 9번까지 왔다는 거는 의지와 열정이 너무 과해지고 막 체력이 너무 소진되고 기운이 빠지고 막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로도가 쌓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앨리스는 반대로 자세가 나왔죠. 딱히 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냥 뜨개질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좀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쁠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바쁘고 너무 한가해진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각자 생각에는 야 너는 왜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지? 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또 소홀해지는 사람이 생기면서 느껴지는 상대방의 서운함 좀 이런 장면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1번 분께서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조언 카드, 이 위험 신호를 조심해라 이런 말은 이제 조심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제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말해요. 진짜 위험은 원래 대비할 수 없는 곳에서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비가 된다는 거는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거지만 두 분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거 이런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리딩 듣고 계시는 1번 분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든지 여러분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이제 큰 그림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면 당연히 현명하게 여러분이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분 사이에 이 흘러갈 수 있는 권태기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겠죠.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요즘 이런 계획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있다. 약간 일상적인 이야기나 또 미래에 대한 얘기들 좀 자주 나누는 걸 습관처럼 하시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이해할 수 있다. 약간 맥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갈등 요소들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대화를 많이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의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어떤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심정적으로 불안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도 확실히 줄어들 거로 보이거든요. 일단 오늘 카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커플이신 1번 분들은 이제 연애운의 흐름 자체에서 걸리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다만 이제 두 분이 중반부에 생길 수 있는 약간의 권태기, 또 서로 좀 일상에 젖어들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오해, 또 서운함, 이런 좀 잔잔한 요소들, 이런 것만 미리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무난하게 관계를 끌고 가실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이 중반부만 잘 보내신다면 확실히 장기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균형이 잡혀갈 거고 서로 각자가 하는 일, 또 각자의 역할들 이런 게 뚜렷해지고 삶에 좀 더 깊숙이 스며드는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컵 10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완성에 접어든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단계로 성장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이제 서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실 거예요.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서로 가족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결혼을 결심하는 약간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부분도 예상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상반기에는 더 자주 열심히 대화를 나누시고
또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권태기에 새로운 활동들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신선함을 덧붙여주시면 아마 행복한 커플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커플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솔로이신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이제 올해 연애운을 좀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비밀이 내일의 희망이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처음 나온 카드랑 이 마지막에 나온 카드랑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일단 처음에 나온 여사제 카드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비밀이랑 내적 갈등인데요. 여사제는 이렇게 문서를 들고 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주변을 보면 이제 꽃이 이렇게 가득히 피어 있고 뒤에 보면 석류가 있는데 이미 다 익어서 터지고 있죠. 또 앞에는 이렇게 초승달도 있고요. 이 꽃이랑 석류랑 또 초승달이랑 이 세 가지가 다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여사제는 원래 이렇게 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신이랑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을 드러내면 안 돼요. 여성성을 드러내면 안 되죠. 근데 여성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입으로 여성성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꽃이랑 석류랑 초승달 갖다 두고 내가 사실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비밀을 감추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비밀도 있지만 이 내적 갈등이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사제 카드가 솔로 연애운으로 나왔을 때는 좀 비밀로 해야 되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게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번 분들은 이제 2025년에는 이제 한 조직 안에서 썸 타게 될 가능성 좀 강하게 보이는데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사내 연애라든지 어떤 거래처 사람이랑 친해지다가 썸 타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만난 사람이랑 썸 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걸로 여러 명이 만났는데 이제 그 안에서 둘이 좀 남다른 관계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모여있는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둘만 따로 대화방을 파서 얘기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된다든지 좀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연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겨서 서로 좀 더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서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묘하게 두 분 사이에 그런 교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의 썸이라고 한다면 막 한 사람이 처음부터 꽂혀서 막 과감하게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서서히 친해지다가 대화가 잦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더 자주 대화하게 되면서 따로 만나는 좀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공적인 인연에서 발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기 좀 어려운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썸만 타는 거지 둘이 제대로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두 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순간 일하거나 배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잠시 해두면 안 되는 상황? 그냥 지금은 일이나 공부에 집중을 해야겠다. 좀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자체가 이렇게 비밀로 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반부를 보여주는 카드에 태양이 나왔고 완주 여왕이 나왔거든요. 태양은 어두움을 아예 몰아내고 이제 환하게 비추는 좀 당당하고 순수한 자세 이런 걸 말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떳떳한데 말하지 못할 게 어딨냐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연애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둘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쯤에 들어서면 이제 공개 연애로 들어서는 좀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썸 자체는 연초에 시작되거나 아니면 봄부터 시작되겠지만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건 아무래도 여름쯤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이번 분 입장에서도 아직 확고하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비밀로 일단은 남겨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상대방이 먼저 야, 공개를 하는 게 훨씬 책임감 있는 행동이야. 또 서로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좀 모습이 강한데요. 그러면서 두 분 관계도 좀 더 훨씬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당신의 연애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한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연애하는 티 내는 거, 연애를 드러낸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딱 어떤 낙인 효과 같은 게 있어서 둘이 사귄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고 또 그러면 다음 연애에도 당연히 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뒷담화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내 얘기가 들리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그런 일도 생길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는 굉장히 쉽게 하고 무심결에 하게 되니까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를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진짜 연애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 또 이 인연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좀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공개로 전환을 해야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누구를 소개해 준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나한테도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겠죠. 또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공개를 해야 오픈을 해야 그 사람도 딴 사람 안 만나고 책임감 있게 연애하겠죠. 이제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과 일의 균형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여러분이 2025년에는 배우는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배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오늘의 잠깐의 비밀이 결국 내일의 희망이 되는 시기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썸 탄다고 했을 때 너무 질질 끌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서로 익숙해졌다 싶으면 우리 그냥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 약간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데이트를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밀이 계속 오래 묵혀둬서 좋을 건 아니거든요. 시간 아깝게 아닌 사람한테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너무 마음 깊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을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2025년에는 어쨌든 상반기에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나쁜 영향은 이제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사제 카드가 가장 힘들게 남는 게 뭐냐면 짝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025년에는 썸도 과감하게 타보시고 데이트도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고 또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애하는 또 그런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솔로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고르신 커플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2025년은 좀 갈림길에 서게 되는 운명적인 시점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가 좀 더 커플분들의 운으로 봤을 때 좀 처지는 기운이 있어요. 지금 항구에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이 나와 있는 칼 8번이 떴고 또 아래에는 주인공이 혼자 낮잠을 자고 있는 칼 4번이 나왔거든요. 상반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관계를 두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할 거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의 차원을 하실 텐데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좀 신경을 쏟기가 어려운 상황, 이제 그러면서 마음도 점차 식어지는 좀 이러한 모습도 떠오르고요. 특히 오늘 두 카드의 이미지를 보면 뭐 제3자가 개입해서 헤어짐의 갈림길에 선다 이런 쪽보다는 그냥 내면에 있는 문제, 내면의 고민이 더 큰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타로 카드에서 칼은 이 내면에 흘러가는 생각을 말하거든요. 막 다른 사람한테 열정이 생겨서 시선이 끌려가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고 막 만사가 귀찮아지고 번거롭고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안 생기는 약간 무력감과 권태기에 가깝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시들해지는 상반기가 됐을 때 저 사람 괜히 뭐 딴 사람한테 눈길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요소 다 빼고 정말 이 관계만 바라보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관계인가? 서로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뭐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고, 두 분의 활동 시간대가 다른데 그걸 조정해서 이제 한 사람의 배려로 인해서 만나고 있다든지, 뭐 한 분이 희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걸림돌로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갈림길에 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사실 뭐 딴 사람이 방해가 된다거나 막 누가 두 분 관계를 반대한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두 분이 그냥 이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더 이상은 한 사람의 희생이나 양보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편에 더 가까워요.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유지할 수 있는 좀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수준의 애정과 끈기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의심도 들 수 있고, 이게 이제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서운한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게 당연해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올해 그냥 공정한 관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예 저울을 갖다 놓고 여러 요소를 달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특히 오늘 핵심 카드에 여사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저 사람이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이런 마음들? 근데 그게 내적 갈등으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거든요. 진심을 잘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암시해요. 두 분 다 약간 저 사람이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원하게 되거든요. 아까 보셨던 칼 8번 카드에서도 주인공이 지금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려요. 자기 손에 끈이 묶여 있는데 누가 와서 풀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스스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양보해줘야 돼. 상대방이 알아줘야 돼. 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털어놓고 그냥 얘기하고 작은 것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제 칼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것보다는 얼굴로 보고 대화하는 거, 좀 더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한 장면들,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암시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컵 카드가 한 장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타로 카드에서 컵 카드가 이제 물처럼 흘러가는 감정, 또 감정의 교류 이런 걸 말하거든요. 반대로 지금 칼 카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칼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의사소통, 의견들, 또 어떤 냉정한 판단, 의사결정 이런 걸 말하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컵이 없고 칼이 많다. 이거는 서로 어떤 글이나 말로 의견을 교환하긴 하는데 그 안에 감정이 없을 수 있다. 감정이 텅 비어있다. 이런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칼 1번이 나왔는데 이 칼 1번은 좀 확고한 결단을 말하거든요. 헤어지느냐 마느냐, 한 단계 두 사람 관계가 발전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스탑 멈출 것이냐, 약간 이 정도의 결단을 말해요. 하반기에 결국 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이런저런 감정 교류가 충분히 있어야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결단이 내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오늘 가운데 좀 최고의 긍정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태양 카드, 또 마지막 카드에는 사랑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조언 카드도 나왔거든요. 두 분이 대화를 정말 잘 나누시고 감정을 잘 교류한다면 2025년에 다가오는 위기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더 자주 만나시고 할 말이 있으면 막 메시지나 글로 정리해서 이제 1,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정이 좀 더 생생히 드러나도록 또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나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들 이런 게 표현될 수 있도록 직접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더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오해도 쌓이면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운한 일이 생긴다든지 뭐 서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자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대화하시면서 마음을 나눠 가시면 2025년에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랑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커플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솔로이신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2025년은 정말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내실 것 같아요. 연애운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마음이 좀 어지러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카드를 보면서 마음이 좀 반반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이게 연애라는 게 경험을 많이 해봐야 좋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고 썸도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게 긴 관점에서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거는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쌓여가는 거고 그게 끝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썸을 경험하는 시점 자체에서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 건가? 뭐 나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건가? 저 사람이랑 나는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 걸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진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좀 저만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썸을 잘 못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애매한 관계도 나는 좀 잘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2025년은 스펙타클하고 아주 재밌는 시기가 되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랑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이 도화살이라고 하죠. 이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나를 막 툭툭 찔러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사실 내가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이게 관계의 주도권 자체를 상대방이 가져가게 돼요. 그럼 내가 막 집착하게 된다든지 내가 더 매달리게 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단속해 두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나는 경험을 하는 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먼저 알아가는 거다. 나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 분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진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두고는 너무 깊게 마음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애에 관련된 얘기 중에 이제 진짜 나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어떤 시점에 나한테 진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너 지금 진심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당하게 진심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빙글빙글 돌린다든지 나를 헷갈리게 만들면 그거 결국 진심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씁쓸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대표 카드에 지금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요. 데빌 카드는 확실히 좀 매혹을 말하고 유혹을 말해요. 그래서 3번 분들 중에서 지금 나는 연애운 가능성 진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5년에는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누가 봐도 이건 썸이다. 누가 봐도 이건 너 유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쉬는 날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유독 3번 분만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든지 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뭐 SNS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번 상반기는 사실 여러분이 뭐 어플이나 소개의 운 이런 것도 좋아요. 나도 이제 연애 좀 제대로 해보자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을 거고 정말 좀 바라보는 뚜렷한 목표들 이 타겟이 명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에는 물러서지 마시고 어쨌든 제대로 한번 연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지금 조언 카드에도 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금방 온다 이 카드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대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적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맴돌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인연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찔러보는 사람, 또 그냥 어떤 호기심 때문에 3번 분을 궁금해하는 사람, 또 과거 인연이라고 할지라도 나 요즘 3번 궁금한데? 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진짜 인연을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너무 성급하게 관계의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세요. 나는 급할 거 없다. 좀 이런 여유를 보여주셔야 진짜 옥석을 가리실 수 있을 거로 보여요. 특히 지금 여름 즈음에는 재회운도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가운데 심판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심판 카드가 재회운이 가장 강한 카드거든요. 근데 또 보조 카드로 컵 6번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아기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는데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이런 뜻을 가진 카드거든요. 과거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서 야 우리 옛날에 진짜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사실 나는 너를 계속 생각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때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냉정하게 저 사람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이 유혹이 의미 있는 건지 이런 분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재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3번 분들은 어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연락해오는 어떤 동창이나 예전 동료나 최근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 연락해오면서 연애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상반기에 가장 약간 가능성이 높은 정신없는 썸들, 또 헷갈리는 신호 이런 것들 중에서 잘 가려내시면 진짜 여러분한테 필요한 인연을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건 확실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닐 거고 또 너무 고요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마음을 잘 단속하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랑하고 싶은지 그 기준만 있으면 여러 썸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솔로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커플이신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막 커플 되신 분들, 2024년 하반기에 커플이 되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랑 나름 만난 지 한 6개월 이상 됐다. 약간 우리는 이미 장기 연애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오래된 분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약간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 약간 따끈따끈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약간 서로 좀 적응기를 보내고 계실 거거든요. 이제 풋풋한 연애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러면 2025년은 정말 서로 뜨겁게 연애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보여요. 지금 메인 카드에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서로 막 친해진 사이일 때, 이제 막 가까워진 상태일 때는 서로를 훨씬 강렬하게 원하게 되고 막 서로 오래 붙어 있고 싶어지고 애정이 강해지는, 좀 구속력이 강해지는 카드거든요.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서로 계속 생각하고 막 애정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상반기는 특히 합이 좋기 때문에 데이트를 더 기대하게 되고 데이트 안 하는 시간에도 우리 만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각자 일상에도 굉장히 데이트한다는 것 자체가 활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또 상반기는 이리저리 상상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같이 가구를 보면서 우리 나중에 살면 이런 가구 사는 거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신다든지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까 같이 살면 어떨까 나중에 저기로 여행 가면 어떨까 약간 이런저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막 얘기거리가 계속 풍성해지거든요. 또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서로 소개를 해준다든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 달랐던 일상도 서서히 묻어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3번 분들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커플을 위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진짜 커플운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시기를 보내실 것 같고요. 여름으로 넘어가면 막 각자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든지 연애 초반에 어색했던 오그라들었던 시점, 그때를 다시 돌아보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랬는데 이러면서 2024년을 다시 돌아본다든지 또 이제 여름이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처음 만났던 장소에 다시 가본다든지 어렸을 때 다녔던 각자의 학교를 가본다든지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각자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더 알아보려는 의욕도 강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몇몇 분들은 이 여름을 기점으로 진짜 이 사람이랑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관계가 단단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신 한 해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만난 지 시간이 지난 분들, 이미 약간 장기 연애에 돌입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연애운을 따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막 서로 막 뜨거운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데빌 카드가 약간의 경고 사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서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고 신선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러다 보면 새로운 자극을 나도 모르게 원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안정을 원해요. 이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원래 안전을 보장받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재미를 원해요. 이제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안전바가 튼튼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무서웠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재미, 이런 게 발동 걸릴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새로운 사람한테 눈길이 간다거나 좀 자극적인 사랑에 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제3자가 유혹하려고 들면 넘어지기 쉬운 좀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특히 상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좀 노리면서 허점을 파고들게 될 수 있거든요. 빈틈을 파고드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또 유독 상대방보다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올 수 있겠다고 보여요. 예전에는 전혀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2025년 상반기에 들어서면 이성으로 보이게 된다든지, 지금 연인이랑 이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커플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준다든지, 뭐 공적인 용건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친해지게 된다든지, 어차피 나는 연인도 있고 이 사람도 내가 커플인 거 아니까 그냥 편한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랑 점점 애매하게 선을 넘게 되고, 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대화를 자주 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고 그러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번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카드들의 양상을 보면 상반기엔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단속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좀 새로운 자극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번 똑같은 데서 만나는 걸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데이트를 해보신다든지, 뭐 어떤 짧은 여행을 가면서 바람 쐬고 온다든지, 핸드폰을 아예 끄고 두 사람이 딱 몇 시간 동안 얘기만 한다든지, 같이 뭘 배워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만의 활동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고비를 넘기셔야 이 중반부에도 이런 걸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훨씬 더 단단한 관계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커플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솔로이신 4번 분들, 오늘 카드를 읽어보면 2025년에는 솔로 생활을 끝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운명적인 상대를 올해 만나게 되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명 중에서 좀 고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랑 양다리를 탄다든지 막 썸을 여러 명이랑 탄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둘러보게 되고, 그 중에서 딱 한 명을 고르게 되고 그 사람이랑 썸을 심플하게 좀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강한데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걸 연결해보면 이제 연애에 관련된 어플로 올해 만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플이나 어떤 결정사 같은 데를 가보면 여러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올려놓잖아요. 이제 어떤 보여지는 상황들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랑 어울릴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신다고 보이는데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4번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즉흥적이다라기보다는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편에 더 가깝게 보여요. 여러 사람이랑 동시에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나서 딱 한 우물만 파는 좀 그런 이미지가 떴거든요.
그런 편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2025년에는 좀 연애운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가깝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상반기부터도 보면 동전의 왕이랑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 동전의 왕 자체가 좀 묵직한 면이 강하거든요. 왕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서두르지 않아요. 이런저런 요소들을 충분히 따져보게 되고 또 무엇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는지 판단을 잘 내리고 일단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랑 상관없이 나는 좀 이런 연애가 좀 잘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합리적인 현실적인 차원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교환 카드는 좀 치명적인 매력에 끌리는 사랑이랑은 거리가 있어요. 영혼이 좀 닿아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한테 더 끌리는 모습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번분들 경우에는 여러 가능성을 다 몸으로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깨닫기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하나를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가는 좀 그런 차원이 강하게 작용하는 연애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개를 받는다거나 어플로 만나거나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얻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만나도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을 정하게 되고 또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그런 차원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는 만남이 막 격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좀 더 고민의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왠지 좀 화끈하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시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으로 들어서면 중반부에 들어서면 완즈 8번이 나왔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어요. 완즈 8번은 이 78장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빨라요. 일단 의지와 열정을 말하는 완즈가 숫자 8까지 왔기 때문에 거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속전속결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도 보시면 앨리스 뒤에 지금 문이 열려 있거든요. 공기가 순환되고 좀 변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자체가 이제 아래로 내려갔던 부분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위에 있던 부분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이런 변화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연애운에는 정체기가 끝나게 돼요.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만남의 여지가 생기고 근데 위에서 완즈 8번이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여름쯤으로 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만난 지 2-3번 안에 결론을 딱 내리실 거예요. 우리 이제 사귀자. 약간 결론이 빠르게 나오고 그러면서 진지한 연애로 발전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일단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숫자로 10인데 숫자 10은 하나의 주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 생활이 끝나게 되고 커플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기운도 강하죠.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랑은 하반기에 여행을 같이 가게 될 수도 있고 서로 가족한테 인사를 시킨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소개받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순식간에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하반기는 완즈 1번, 좀 새로운 시작,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일을 좀 벌려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분이 같이 새로운 걸 배우기로 결정한다든지 가까이 살기로 결정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동수도 가능해요. 또 지금 아래 바보 카드에서도 토끼랑 앨리스랑 같이 지금 탐험의 여정을 떠나거든요.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장면도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많은 카드들이 숨기고 있는 메시지가 이제 이 상대방이 이제까지 만난 사람이 없는 좀 완전한 뉴페이스에 가깝다라고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은 재회나 익숙한 사람이랑 발전되는 것보다는 아예 이미지를 싹 새롭게 만들어서 연애에 돌입하게 되는 또 그래서 그 사람이랑 장기 연애에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왔어요. 오히려 이렇게 뉴페이스일수록 여러분이 딱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초반에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또 오늘 교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도 시기적으로 좀 눈치를 보는 좀 예의를 차릴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완전히 좀 새로운 사람 그리고 초반에는 약간의 고민과 선택은 있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은 현실적인 차원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거라
나랑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기준들을 잘 세우시면 뉴페이스 검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솔로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커플분들 오늘 나온 카드들을 보면 2025년에는 커플 연애운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읽혀져요. 일단 완성을 말하는 월드카드가 핵심 메시지로 나왔고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물론 1년 내내 막 매일매일 행복하고 막 사랑에 넘치는 그런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카드들이 사실은 괜찮은 흐름이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2025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편안한 연애가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막 갑자기 뜨거워진다든지 막 서로 내내 붙어있고 싶은 그런 운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뭐 연애라는 게 나머지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되면서도 동반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오히려 이제는 사랑만 바라보고 살 때가 아니라 일상의 다른 부분도 조율해 가면서 좀 더 관계에는 밀도를 더해야 된다. 성숙해지는 시기로 나가자.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막 뜨겁진 않겠지만 이 관계 자체는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 또 그런 시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교황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교황은 연애운에서는 좀 육체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있어요. 좀 영혼의 사랑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커플로 사랑할 때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늘 함께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관계도 있거든요. 굳이 눈앞에 있고 막 모든 걸 투명하게 알아야만이 사랑인 게 아니라 사랑은 어쩌면 막 그렇게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을 수 있는 거. 시계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있겠지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 이런 익숙함, 편안함 이런 시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025년이 4번 커플분들한테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하게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025년에는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이동수가 온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좀 이동수가 전반적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완즈 8번이 나왔고 이제 앨리스 뒤에 문이 열려 있어서 밖으로 나갈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중반부에 들어왔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직한다거나 이사하거나 이렇게 신상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완즈 8번은 의지와 열정을 말하는 완즈가 숫자 8까지 왔거든요.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거침없이 시작한다. 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 중반부에 창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아래로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오고 위에 있던 게 다시 내려간다. 이런 회전의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인데 그걸 현실로 시작한다든지 원래 누구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장이 된다든지 학생 신분이었는데 직장인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동수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동하게 되고 또 이 이동이 두 분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변화를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이 관계에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지 이런 것도 깨닫게 되죠. 내가 변화를 겪는데 그걸 응원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당연히 그 사람한테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응원만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말로만 격려하는구나.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얼마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의 변화까지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이 2025년에는 제대로 이제 물 위에 오르게 되는,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동수가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제대로 이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스스로 던져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럴 자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의 결정을 내리는 건 나를 너무 우선순위로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2025년의 중반부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헤어짐을 서서히 준비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월드카드가 말하는 완성이 이 관계에 있어서의 마지막 장면, 완성 장면, 결말 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완성 카드는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때를 채우고 인연의 운을 다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슬프거나 상처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약간은 냉철하게 관계를 바라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보여요. 만약에 헤어지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반기에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토끼가 같이 있거든요. 외롭지가 않아요. 지금 연인이랑 잠깐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확실히 하반기에 있거든요. 하반기에 외로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헤어지면 내 인생에서 연애는 끝인 거 아닐까? 내 연애에 약간 막차를 내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러한 불안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미래까지 너무 내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딱 지금의 이 순간, 이 관계, 여기에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조언 카드거든요. 또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될 때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게 나아요. 나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충분한데 막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그 사람이랑 나랑 영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맞춰보시고요. 또 중간에 다가오는 이동수도 현명하게 대처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이 관계의 중요도를 한번 제대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커플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5번 카드 고르신 솔로분들, 여러분 카드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2025년 연애운 좀 큰 흐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좀 2번의 기회가 강력하게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애운이 좋은 시점을 짚어드리면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이제 연초와 연말에 한 번 이렇게 2번이 가깝다고 보이고요. 중간에 여름쯤에는 사실 연애운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누구를 만나게 되고 새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도 약간 상대방을 재보게 되고 간보게 되고 썸만 타다가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새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기회가 들어오니까 그때를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에도 러버스 카드가 한 번 나왔고 하반기에도 한 번 나왔거든요. 이제 기억해 두실 점이 2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 상대방의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상반기에 만나는 사람이랑 흐지부지 되었다가 다시 하반기에 이 사람이랑 연락이 닿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5번 분들은 아마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고 썸 타게 되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첫인상, 특징, 스펙 이런 게 상반기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소개를 받는다든지 연결이 될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난 이런 사람 소개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이 들어오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꽂히는 사람 자체가 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외모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다든지 이런 직업이나 이런 전공을 가진 사람이랑 여러분이 자꾸 엮인다든지 좀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 분들이 느끼실 때는 상반기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이랑 좀 비슷하다. 좀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025년에 시작되는 연애는 둘 중에 누가 되든지 아무래도 좀 장기 연애가 될 가능성이 크고 꽤 진지한 관계에 돌입할 가능성 크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강력한 카드도 나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보조 카드도 이제 황제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 황제 카드는 이제 기초를 다지고 기반을 다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좀 더 진지한 관계로 딱 발돋움하기 위해서 서로 좀 많이 오픈하기도 하고, 그냥 만나다 보면 알겠지 가볍게 만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가치관이 어떨까? 나는 이런 성향인데 저 사람 성향이 어떨까? 앞으로 미래 계획은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려하게 되고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고, 이 사람이랑 진짜 오래 가려면 내가 어떤 것들이 좋을까? 내가 또 배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약간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전반적으로 올해 연애운의 핵심 키워드에 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연애하게 되는 사람이랑 5번분은 좀 다른 점이 유독 좀 강할 것 같아요. 이 힘 카드도 보시면 이제 가녀린 여성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여인이 있고, 또 야성적인 남성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사자가 같이 나왔거든요. 두 분은 좀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이제 연애를 잘 꾸려갈 수 있을까의 핵심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좀 나이 차이가 있다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다든지, 한 분은 학생인데 한 분은 직장인이라든지, 한 분은 직장인인데 다른 한 분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같은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두 분의 전공이나 업무 같은 게 좀 구별돼 있을 거예요. 저 분야는 난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분의 좀 자라온 환경 자체가 꽤 다를 수 있어요. 고향이 다르다든지 문화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힘 카드는 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차이점에서 오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내공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아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분이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서 저 사람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연애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겠죠. 데이트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다른 분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한 분은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한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두 분이 서로 호감이 있는 건 확실한데 취미나 취향 같은 게 완전히 갈리는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힘 카드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이 있거든요. 어차피 세상에 너무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한테 그런 다른 사람이 다가온다라는 건 또 그만한 운명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거든요. 운명이 인연을 맺어줄 때는 그 인연 자체에 소명이 있어요. 이 인연이 왔다는 건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약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방향의 사랑을 내가 겪어야 할 때가 왔구나. 어떤 경험치 같은 게 필요해서 다가오는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큰 관점에서 2025년의 사랑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25년에는 좀 탁 트인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랑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다가오는 인연 중에 하나를 꽉 잡아가지고 장기 연애까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커플 연애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5번 분에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여름에 약간 이제 연애운 텐션 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운의 흐름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요. 어차피 너무 날이 더운데 내가 내 할 일이나 마무리하고 체력을 보충하자, 건강관리하자, 일하자, 공부하자, 약간 날 선선해지면 어차피 때 되면 나타나는 사람 있겠지,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2025년에는 좀 더 의미 있는 관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솔로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커플이신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2025년은 커플분들한테는 좀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게 된다,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제는 그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객관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막상 순간순간은 이제 여러분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서 당황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5번 분들께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닥치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펼쳐지는 거다. 운명 같은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대표 카드에 힘 카드가 나왔는데요. 힘 카드를 보시면 아주 좀 맹렬한 기세로 울부짖는 사자가 있는데 이렇게 가녀린 여인이 사자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좀 본능적인 야성적인 힘을 말하고 또 날것의 감정 이런 걸 말해요. 또 가녀린 여성은 지혜와 내공을 가지고 있고 또 물리적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컨트롤 능력, 어떤 이성 이런 걸 말해요. 여인이 사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5번 분도 이미 어떤 지혜와 내공도 가지고 계시고 진짜 힘이라는 것은 야성적인 사자의 힘이 아니라 사자를 제어할 수 있는 또 인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이걸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물론 이 여인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마냥 편하지도 않았을 거고 즐겁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마냥 언제까지 고요하겠어요. 이 사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힘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당신에게 내공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사인이기도 하면서 내공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어떤 응원과 격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공을 내가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역도 선수를 생각해보면 훈련을 많이 해야 경험을 진짜 많이 해봐야 힘을 기를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100kg 넘는 걸 들 수는 없어요.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어떻게 전쟁에서 내공을 발휘하겠어요. 내공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면 커플이신 5번 분들 경우에는 내공을 다지게 되고 힘을 기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여러 번의 고비를 겪기 때문이다. 그 고비를 겪으면서 단단한 의지, 내공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기를 살펴보면 여름 즈음으로 해서 이제 관계에 어떤 커다란 위기가 하나 닥칠 수 있는데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거나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게 될 수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특히 5번 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생각을 하긴 하는 건가 이런 의심들 상대방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 나를 넣어주지 않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 드실 수 있고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서운해질 수 있어요. 말꼬리 잡아서 싸우고 삐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몇 분들은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또 주변 커플이랑 특히 비교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서운하게 되고 속상한 감정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반부에는 다른 것보다도 싸움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딴 것보다는 일단 다른 사람이랑 비교는 하지 말자.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나 어떤 애정의 속도 같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 관계에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리고 이 관계를 받아들이는 포용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또 오늘 카드들의 패턴을 보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도 이제 미래를 두고 선택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을 진짜 내가 좀 중요한 사람으로 한동안 만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끝을 내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고민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선택을 내릴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이든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장기 연애나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도기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5번 분도 그냥 여러 사람 만나서 경험을 넓히자, 사람 만나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딱 한 사람이랑 성숙한 연애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이거든요. 2025년에는 이제 이 사람이랑 더 오래 갈 것이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다음 단계, 미래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함께 갈 만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 두고 고민하게 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상대방의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마지막 카드에는 러버스랑 황제가 같이 나왔는데요. 이 러버스 카드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가장 중요한 뜻은 이제 어떤 헌신에 대한 선택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랑 갈지 말지 내가 결정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또 황제 카드는 기초와 기반을 단단하게 다진다.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끝을 볼지 말지, 앞으로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데리고 계속 갈 거면, 이 관계를 이어갈 거면 앞으로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언급하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기가 하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반기에 결정을 내리게 되실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랑 오래 갈지 안 갈지를요.
이제 그럼 지금부터도 이제 내가 이 사람이랑 함께 했으니까 좋다.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에 대한 정의보다는 지금부터도 꾸준히 좀 뚜렷한 기준을 잡아가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의 시기가 하반기 결정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기준을 측정하고 세워가면서 이 사람을 관찰하고 가다듬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5번 분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현명하게 관계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반부에 과도기를 겪을 때에도 사실 내 기준이 뚜렷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커플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